밤 12시 김노인이 종로 앞에 도착했을 때 젊은이들이 길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제발 집으로 돌아가세요. 김노인의 눈에 절망과 간절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발 나를 지나가게 해주세요. 오늘 종을 치지 못하면 술 취한 젊은이가 김노인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이 늙은이가 미쳐 돌아버렸네. 김노인이 돌계단을 굴러 떨어지는 순간 김순이의 절규가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아버지, 이들에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깊은 감동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께 특별한 의미를 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제겐 큰 힘이 됩니다. 충청도 깊은 산골 마을, 해가 지면 어둠이 깔리는 그 시간부터 마을 사람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밤 12시가 되면 어김없이 울려 퍼지는 종소리 때문이죠. 그 종소리는 마을 뒤편 작은 산사에서 나오는데 종을 치는 사람은 다름 아닌 77세의 김노인입니다. 김노인은 평생을 이 마을에서 살아왔습니다. 1947년생인 그는 어린 시절부터 이 마을의 변화를 모두 지켜봐 왔죠. 젊은 시절부터 산사의 종지기로 일해왔고 몇 년 전 공식적으로는 은퇴했지만 여전히 매일 밤 12시가 되면 종로로 올라가 종을 칩니다. 그의 손은 이미 굳은 살투성이이고 등은 구부러져 있지만 종을 칠 때만큼은 젊은 시절의 힘이 되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밤 11시 50분이 되면 김노인은 어김없이 집에서 일어납니다. 딸이 깊게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갑니다. 마을길은 가로등 하나 없이 깜깜하지만 그는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50년 넘게 걸어온 길이니까요. 산사로 올라가는 돌계단을 하나씩 밟을 때마다 그의 무릎에서는 뚝뚝 소리가 납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종로에 도착하면 김노인은 먼저 종 앞에서 잠시 묵념을 합니다.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 무언가 중얼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바람에 흩어져 아무도 들을 수 없죠. 그리고 정확히 12시가 되면 그는 종채를 들어 올립니다. 쿵! 첫 번째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 소리는 산봉우리를 타고 골짜기로 스며들어 마을의 모든 집까지 도달합니다. 김노인의 얼굴에는 첫 종소리와 함께 깊은 슬픔이 스쳐 지나갑니다. 쿵! 두 번째 종소리. 이때는 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집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그는 정확히 12번의 종소리를 칩니다. 마지막 12번째 종소리가 끝나면 그는 종채를 내려놓고 다시 묵념을 합니다.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김씨네 집에서는 6살 된 아이가 종소리를 듣자마자 엄마 무서워 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엄마는 아이를 품에 안고 괜찮다, 괜찮아라고 달래지만 정작 자신도 그 종소리가 섬뜩하게 느껴집니다. 이신의 집에서는 할머니가 또 시작이네라며 이불을 머리까지 끌어올립니다. 박신혜에서는 아버지가 저 영감이 정신이 나간 게 분명해라며 혀를 찹니다. 마을 슈퍼를 운영하는 정아줌마는 매일 아침이면 단골 손님들의 불만을 들어야 합니다. 정언니, 어젯밤에도 그 종소리 때문에 잠을 설쳤어요. 우리 애가 새벽 3시까지 무서워서 울었다니까요. 한 아줌마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정말 이상해요. 보통 사람이 매일 밤 12시에 종을 치겠어요? 다른 아줌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칩니다. 맞아요. 우리 시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예전에 마을에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도 이런 이상한 일들이 있었대요.
혹시 귀신이라도 부르는 건 아닐까요?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소름 돋는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들리면 어떡해요. 또 다른 아줌마가 주위를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춥니다. 하지만 정말 이상하긴 해요. 낮에는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 같은데 밤만 되면 저러시니. 혹시 치매라도 오신 건 아닐까요? 이런 이야기들이 마을 곳곳에서 오가면서 김노인에 대한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갑니다. 심지어 일부 젊은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밤에 혼자 밖에 나가면 안 된다고 단단히 당부하기까지 합니다. 마을 이장인 최 이장도 이 문제로 골치가 아픕니다. 며칠 전에는 옆 마을에서 온 관광객이 밤에 종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잤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거든요. 이러다가 우리 마을 이미지만 나빠지겠어. 최 이장은 속으로 걱정하면서도 함부로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노인은 마을에서 오래 살아온 어른이고 함부로 간섭할 수는 없으니까요. 김노인에게는 김순이라는 50대 미혼의 딸이 하나 있습니다. 김순이는 젊은 시절 도시에서 일하다가 몇 년 전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마을 끝자락의 작은 한옥에서 살고 있는데 요즘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을 뼛속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장을 보러 나가면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 집 딸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아버지가 저러는데 말리지도 않고. 그러게 말이야. 나이가 50이 넘었으면 철이 좀 들지. 심지어 마을 아이들까지도 김순이를 보면 미친 할아버지 딸이라고 수군거립니다. 김순이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한편으로는 아버지를 이해하고 싶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아버지가 왜 매일 밤 종을 치는지 그 이유를 물어봐도 아버지는 입을 열지 않으십니다. 아버지, 왜 매일 밤 종을 치세요? 라고 물어봐도 그냥 쳐야 해서 친다는 대답만 돌아올 뿐입니다. 어느 저녁 김순이는 아버지께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냅니다. 아버지, 제발. 밤마다 종치는 건 이제 그만하세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해요. 김순이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피로가 묻어납니다. 마을 사람들이 저희를 이상하게 보고 있어요. 아버지도 느끼고 계시잖아요. 아이들까지 무서워하고 이러다가 마을에서 살기 힘들어져요. 하지만 김노인은 아무 말 없이 종로 방향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의 눈빛에는 딸이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입을 벌리다가도 다시 다물고 맙니다. 그저 미안하다, 순아. 하지만 멈출 수가 없다는 말만 중얼거릴 뿐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마을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갑니다. 그리고 김노인은 오늘도 어김없이 종로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김노인의 밤 종소리가 시작된 지 벌써 2달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불편하다고 수군거리던 마을 사람들의 불만이 이제는 본격적인 반발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마을에 새로 이사온 젊은 부부들의 항의가 거세졌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서울에서 귀농한 30대 부부 중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시골 생활을 꿈꾸고 왔는데 매일 밤 12시에 종소리 때문에 잠을 설치게 하는 게 말이 되나요? 그의 아내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우리 아기가 태어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 종소리 때문에 깨서 밤새 울어요. 마을 이장인 최 이장은 이런 불만들이 점점 쌓여가는 것을 보며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마을 펜션을 운영하는 박 사장이 찾아와서 심각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장님, 이번 주말에 예약한 손님들이 모두 취소했어요.
인터넷에 우리 마을 후기를 보니까 밤에 귀신 같은 종소리 난다는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최 이장은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마을의 관광 수입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개인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 그는 마을 회관에서 긴급 주민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주민회의가 열린 날 저녁 마을 회관은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평소에는 주민회의에 잘 나오지 않던 사람들까지 모두 참석했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뜻이었죠. 최 이장이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모인 이유는 다들 아시죠? 김노인 어르신의 밤 종소리 문제 때문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회관 안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 아줌마가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습니다. 이장님, 이제 정말 참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애가 그 종소리 때문에 밤마다 악몽을 꿔요. 어젯밤에는 할아버지 귀신이 온다고 울면서 깨더라고요. 그 말에 다른 엄마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집 강아지도 그 종소리만 들으면 미친 듯이 짖어요. 또 다른 주민이 외쳤습니다. 이상해요, 정말. 개들도 느끼는 게 있는 거 아닐까요? 마을에서 오래 산 할머니 한 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는데 밤 12시에 종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들이 깨어난다고. 혹시 저 어르신이 뭔가 나쁜 일을 하시는 건 아닐까요? 그 말에 회관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미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뭔가 오싹한 기분을 느꼈거든요. 젊은 아버지 한 명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미신이든 뭐든 지금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이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제 딸이 이제 밤에 혼자 화장실도 못 가요. 할아버지가 종치러 온다고 무서워하면서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최 이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노인 어르신께 나와서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 말과 함께 회관 뒤쪽 문이 열리고 김노인과 김순이가 들어왔습니다. 김노인이 나타나자 회관 안의 분위기가 한순간에 싸늘해졌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뒤로 숨었고 어른들은 날카로운 시선으로 김노인을 바라봤습니다. 김노인은 구부정한 등을 더욱 구부리며 천천히 앞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김순이는 아버지 옆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최 이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김노인 어르신, 주민들이 밤 종소리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혹시 왜 매일 밤 종을 치시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노인은 한참 동안 말없이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관 안은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김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주민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굳은 의지도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노인의 첫 마디였습니다. 여러분께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나는 그 종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 말에 회관 안이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왜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주민이 소리쳤습니다. 김노인은 무거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 말이에요? 한 아줌마가 화를 내며 일어났습니다. 어르신, 정신이 나가신 거 아니에요? 무슨 이유인지도 말 못하면서 계속 치겠다는 게 말이 되나요?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씩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뭔 죄가 있다고 매일 밤 고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어르신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그만 좀 하세요.
김순이가 아버지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발. 저희 아버지도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시간을 좀 주세요. 하지만 주민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한 젊은 남자가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습니다. 시간이 뭘 더 필요해요. 벌써 2달째인데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그의 말에 다른 주민들도 박수를 치며 동조했습니다. 최 이장이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김노인을 향한 비난의 강도도 세졌습니다. 그 종소리 때문에 다들 미치겠다니까요. 어르신도 이제 철 좀 드세요. 김노인은 주민들의 비난을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단호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 종을 멈출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 말이 떨어지자 회관안은 더욱 술렁거렸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악화되어 갔고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민회의가 끝난 후 며칠 동안 마을의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김노인이 절대로 멈출 수 없다고 한 그 말이 주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죠. 마을 슈퍼에서는 연일 김노인에 대한 험담이 오갔고 심지어 일부 주민들은 저 영감을 마을에서 내쫓아야 한다는 과격한 말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부모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서울에서 귀농한 김영수 씨는 마을 이장을 찾아가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이장님,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시골 생활을 꿈꾸고 왔는데 매일 밤 공포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아내가 신경쇠약에 걸릴 것 같다니까요. 마을 이장 최 이장도 더 이상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관광객들의 불만은 계속 늘어났고 심지어 옆 마을 사람들까지 귀신 마을이라고 놀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는 마을의 몇몇 유지들과 함께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제 강경하게 나가야 합니다. 마을에서 가장 큰 농장을 운영하는 박농장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노인 어르신께 더 이상 예의를 지킬 필요가 없어요. 마을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하지만 어르신을 어떻게 해? 최 이장이 망설이자 펜션을 운영하는 박 사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간단해요. 종루문을 잠가버리면 됩니다. 물리적으로 막는 거죠. 그 말에 다른 유지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어차피 그 종류는 마을 소유니까 우리가 막을 권리가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최 이장과 마을 유지 몇 명이 산사로 올라갔습니다. 김노인은 집에 있었고 종루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종루 입구에 튼튼한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최 이장이 자물쇠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됐어. 오늘 밤부터는 조용할 거야. 소식은 금세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어떤 주민들은 잘했다고 박수를 쳤지만 일부 어른들은 그래도 어르신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며 걱정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드디어 조용한 밤을 보낼 수 있겠다며 안도했습니다. 김순이가 이 소식을 듣고 급히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마을 사람들이 종루 문을 잠갔대요. 김노인은 한참 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그날 저녁 마을은 오랜만에 평온했습니다. 밤 12시가 되어도 종소리가 들리지 않자 아이들은 처음으로 깊게 잠들었고 어른들도 마음 편히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역시 맡길 잘했어라며 만족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밤 김노인은 딸이 깊게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공구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종지기로 일하면서 온갖 수리를 해본 그에게는 자물쇠 따는 일찜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김노인은 종로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했고 자신 때문에 모두가 고생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종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40년 전부터 지켜온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미안하다. 김노인이 자물쇠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공구를 사용해 자물쇠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딸카닥 소리가 밤 정적을 깨뜨렸지만 다행히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자물쇠가 열리자 김노인은 종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는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50년 넘게 걸어온 길이니까요. 종 앞에 서서 평소와 같이 묵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2시가 되자 종채를 들어 올렸습니다. 쿵! 첫 번째 종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종로 문을 잠갔는데 어떻게? 설마 자물쇠를 따고 들어간 건가? 쿵! 쿵! 종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12번의 종소리가 모두 끝나자 마을 곳곳에서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노한 주민들이 하나둘씩 집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김영수가 잠옷차림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자물쇠까지 따고 들어가다니 완전히 미친 거 아냐?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씩 거리로 나왔습니다. 모두들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최 이장도 급히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모두들 종로로 갑시다. 이번에는 확실히 막아야 해요. 그의 말에 10여 명의 주민들이 손전등을 들고 종로로 향했습니다. 종로에 도착했을 때 김노인은 이미 종을 다 치고 나오려는 참이었습니다. 주민들을 보자 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도망가지는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주민들과 마주했습니다. 김노인, 박농장주가 소리쳤습니다. 어르신, 이게 뭐 하시는 짓이에요? 자물쇠까지 따고 들어가시다니. 김노인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나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한 아줌마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다 잠들어 있는데 깨우는 게 해야 할 일이에요? 그때 술에 취한 젊은 남자 하나가 김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늙은이가 미쳐 돌아버렸네. 그리고는 김노인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김노인은 비틀거리며 뒤로 밀려났습니다. 나이가 많은 그에게는 작은 충격도 큰 위험이었죠. 하지만 그는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잡았습니다. 뭐 하는 거야? 김순이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종소리를 듣고 아버지가 또 종로에 갔을 것이라 짐작하고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 왜 그래요? 김순희 씨도 아버지를 좀 말려요. 최 이장이 답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김순희는 아버지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요. 사람들이 화나 있어요. 하지만 김노인은 주민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내일도 종을 칠 것입니다. 그리고 모레도, 그 다음 날도.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리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그 말을 듣고 더욱 분노했습니다. 이제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정면 충돌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김노인이 자물쇠를 따고 들어가 종을 친 사건 이후 마을은 완전히 둘로 갈라졌습니다. 한쪽에는 김노인을 막아야 한다는 강경파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어르신을 존중해야 한다는 온건파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갔습니다.
강경파의 선두에는 서울에서 귀농한 김영수와 펜션을 운영하는 박 사장이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가면 우리 마을이 망합니다. 관광객은 오지 않고 아이들은 매일 무서워하고 이런 게 정상인가요? 박 사장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펜션 운영으로 생계를 이어가는데 요즘 예약 취소가 연달아 들어와요. 인터넷에 악성 후기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이러다가 다 망하겠어요. 반면 옹건파에는 마을에서 오래 산 어른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70대 할머니 한 분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도 김노인 어르신이 평생을 이 마을에서 사셨는데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좀 참으면 안 될까요? 마을 어른 중 한 분인 이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어르신이 갑자기 이상해진 게 아니라 분명 사연이 있을 거예요. 옛날부터 이상한 분이 아니셨거든요. 하지만 강경파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특히 젊은 부모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3살 딸을 둔 이영희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하소연했습니다. 우리 딸이 이제 밤만 되면 종할아버지 온다고 무서워해요. 어젯밤에는 열이 나면서 악몽을 꿨어요. 이런 걸 보고도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마을 슈퍼에서는 연일 이 문제로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김노인 어르신도 사람인데 이유 없이 그러실 리가 없어요. 이유가 뭐든 상관없어요. 지금 마을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갈등은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같은 마을 사람들끼리도 김노인 문제에 대한 입장이 다르면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가족끼리도 의견이 갈려 집안이 시끄러워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김순이는 이런 상황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장을 보러 나가면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심지어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도 어색하게 대했습니다. 마을 슈퍼에서 물건을 사려고 하면 다른 손님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고 있어. 딸이면 아버지를 좀 말리지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김순이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순이는 아버지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왜 매일 밤 종을 치시는 거예요? 저에게만이라도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김순이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김노인은 한참 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순아, 아버지에게는 잊어서는 안 될 일이 있다. 그 종소리는 기억하기 위한 거야. 무엇을 기억하시려는 건데요? 김순이가 다시 물었지만 김노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때가 되면 알게 될 거다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한편 강경파 주민들은 더 강한 조치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수가 주도하여 비공식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말로는 안 돼요. 물리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박 사장이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자물쇠도 따고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아예 문을 막아버려야 해요. 다른 참가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르신인데 한 주민이 망설이자 김영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피해를 봐야 하나요? 이건 정당방위예요. 이들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종로 입구를 완전히 막아버리거나 아니면 김노인이 집에서 나오지 못하게 감시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반면 옹건파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모여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돼요. 마을이 완전히 갈라지고 있어요. 이 할아버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너무 성급해요. 김노인 어르신이 평생 종지기로 일하셨는데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김노인 어르신을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해 보는 게 어떨까요? 한 할머니가 제안했습니다. 어르신께서 마음을 여시면 이야기해 주실 수도 있어요. 며칠 후 옹건파 어른 몇 분이 김노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김순이가 문을 열어주었고 어른들은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르신, 마을이 시끄러워서 찾아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이야기가 있으시면. 김노인은 어른들을 정중하게 맞이했지만 여전히 종을 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고맙지만 아직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어른들이 돌아간 후 마을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옹건파는 어르신께서 아직 마음을 열지 않으신다며 더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강경파는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며 강경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밤이 되면 김노인은 여전히 종루로 올라갔습니다. 매일 밤 더 강한 자물쇠로 바뀌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12시가 되면 어김없이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김순이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를 지키고 싶었지만 점점 마을 사람들의 적대감이 심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될지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분열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갈등이 절정에 달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날은 마침 마을 축제가 열리는 날이었는데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밤 12시에 또다시 종소리가 울려 퍼지자 펜션에 묵고 있던 관광객들이 항의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무슨 종소리가 이렇게 크게 나는 거예요? 서울에서 온 한 관광객이 펜션 사장인 박 사장에게 화를 냈습니다. 돈 돌려주세요. 이런 곳에서는 못 자겠어요. 박 사장은 당황하며 사과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관광객들은 짐을 싸서 다른 숙소를 찾아 떠났고 박 사장은 분노로 떨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다음 날 아침 박 사장은 김영수와 함께 마을 젊은이들을 모았습니다. 모인 사람은 총 15명 정도였는데 모두 김노인의 종소리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말로는 안 됩니다. 박 사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 김노인 어르신이 종로로 가시면 우리가 직접 맡겠습니다. 김영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어르신께서 자발적으로 그만두실 생각이 없다면 우리가 강제로라도 막아야 해요. 한 젊은이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한테 함부로 손을 댈 수는 없지 않나요? 손을 대자는 게 아니라 종로에 못 들어가게 막자는 거예요. 박 사장이 설명했습니다.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거죠. 그날 저녁부터 젊은이들은 교대로 종로 주변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밤 11시가 되자 김영수, 박 사장을 비롯해 5명의 젊은이들이 종로 입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밤 11시 50분 예상대로 김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평소와 같이 천천히 종로로 향했지만 입구에서 젊은이들을 발견하고 멈춰 섰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김영수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제발 집으로 돌아가세요. 김노인은 잠시 젊은이들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비켜주세요. 나는 종을 쳐야 합니다. 안 됩니다. 박 사장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요, 어르신. 김노인은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갔지만 젊은이들이 팔을 벌려 막았습니다. 어르신, 정말로 돌아가세요. 우리도 이러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김노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간절함과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발, 나를 지나가게 해주세요. 오늘 종을 치지 못하면. 김노인이 다시 앞으로 나아가려 하자 젊은이들이 더 가까이 다가와 길을 막았습니다. 어르신, 정말 안 됩니다. 그때 김노인이 갑자기 젊은이들을 밀치며 종루로 달려들었습니다. 77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평생을 걸어온 그 길에 대한 간절함이 그를 움직이게 한 것이었죠. 어르신, 젊은이들이 급하게 김노인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김영수가 김노인의 팔을 잡았고 다른 젊은이도 반대편 팔을 붙잡았습니다. 놓아주세요. 나는 가야 합니다. 김노인이 몸부림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절규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영수도 당황했습니다. 김노인의 반응이 예상보다 훨씬 격렬했거든요. 어르신, 진정하세요. 그때 술 냄새를 풍기며 늦게 온 젊은이 하나가 상황을 보고 화를 냈습니다. 아직도 저 늙은이가 버티고 있네. 그는 술에 취해 있었고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습니다. 야, 이 영감아. 언제까지 우리를 괴롭힐 거야. 술 취한 젊은이가 김노인에게 다가가더니 거칠게 밀었습니다. 하지 마. 김영수가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노인은 예상치 못한 강한 충격에 균형을 잃고 뒤로 밀려났습니다. 77세의 몸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힘이었죠. 김노인은 비틀거리며 종루 계단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아버지, 김순이의 절규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늦게 오시는 것을 보고 걱정이 되어 따라온 참이었습니다. 김노인은 돌계단을 굴러 떨어졌습니다. 오래된 돌계단은 울퉁불퉁했고 김노인의 몸은 여러 번 계단에 부딪히며 아래로 굴러갔습니다. 쿵, 쿵 하는 소리가 밤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어르신, 젊은이들이 급하게 계단으로 달려갔습니다. 김노인은 계단 아래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마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고 의식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김순이가 울부짖으며 김노인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흔들어 깨우려 했지만 김노인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김영수와 다른 젊은이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단순히 막으려고 했을 뿐인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거든요. 어떡하지? 119에 신고해야 해. 술 취한 젊은이는 겁이 나서 도망가려 했지만 김영수가 붙잡았습니다. 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김순이는 아버지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심장은 뛰고 있었지만 머리를 심하게 다친 것 같았습니다. 119 빨리 불러요. 빨리.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김노인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고 김순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구급차를 따라갔습니다. 젊은이들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종루에는 종소리 대신 무거운 정적만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밤 12시의 종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야 조용해졌다며 안도했지만 대부분은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온건파였던 어른들은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는데라며 후회했습니다. 김노인이 쓰러진 그날 밤 마을은 처음으로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불안하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김노인에 대한 걱정과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김노인이 병원에 입원한 지 사흘째, 그는 여전히 의식을 잃은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는 뇌진탕과 함께 갈비뼈 골절이 있다고 했지만 나이를 생각하면 더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순이는 밤낮으로 병실을 지키며 아버지의 깨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을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야 조용해졌다며 안도하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날 밤 종로에 있었던 젊은이들은 심한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김영수는 며칠째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막으려고 했을 뿐인데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 그는 아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어르신이 그렇게까지 간절해 하실 줄 몰랐다고. 박 사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펜션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손님들이 와도 제대로 응대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나? 돈 때문에 어르신을 밀어붙인 건 아닐까? 그는 계속 자문했습니다. 특히 김노인을 밀친 술 취한 젊은이는 충격이 더 컸습니다. 그는 사건 후 마을에서 자취를 감췄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피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래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니라고 위로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셋째 날 밤 김노인이 갑자기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순이는 아버지가 깨어나는 줄 알고 기뻐했지만 김노인은 여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헛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홍수, 그날 종을 쳐야. 김노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이었습니다. 늦었다. 내가 늦었어. 미안해. 김순이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홍수라니 무슨 홍수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버지, 무슨 홍수요? 무슨 말씀이세요? 하지만 김노인은 계속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종을 못 쳤어. 그날을 잊으면 안 돼. 절대로 잊으면 안 돼. 김순이는 아버지의 헛소리에서 뭔가 중요한 단서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방을 샅샅이 뒤져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의 방은 평소에도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지만 김순이는 구석구석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뒤, 서랍 안, 침대 밑까지 모든 곳을 뒤졌습니다. 그러다가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누렇게 바랜 일기장과 몇 장의 오래된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일기장의 표지에는 1970년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김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아버지의 젊은 시절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와의 결혼 이야기, 김순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그리고 아들 김철이가 태어났을 때의 감격. 김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에게 남동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거든요. 일기를 계속 읽어가던 김순이는 1970년 7월 19일자 일기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밤 비가 너무 많이 왔다. 제 방이 위험해 보인다. 종을 울려 마을 사람들에게 경고해야 하는데 감기 때문에 일찍 잠들어 버렸다. 새벽 2시에 깨어났을 때는 이미 늦었다. 물이 마을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김순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우리 집도 물에 잠겼다. 아내와 철이를 찾으러 갔지만 이미 물살이 너무 세졌다. 마을 사람들이 구조하러 왔지만 늦었다. 아내와 철이는 찾을 수 없었다. 순이만 겨우 구했다. 내가 종을 제때 쳤다면 모든 것이 내 탓이다. 김순이는 일기장을 들고 있던 손을 놓치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니와 남동생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버지는 한 번도 말씀해 주지 않으셨거든요. 그저 병으로 일찍 돌아가셨다고만 하셨는데 이런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김순이는 계속 일기를 읽었습니다. 그 후의 일기들은 모두 자책과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매일 밤 12시가 되면 그날이 생각난다. 내가 감기 때문에 일찍 잠들지 않았다면, 종을 제때 쳤다면 아내와 철이를 살릴 수 있었을 것이다. 앞으로 매일 밤 12시에 종을 울리겠다. 그 죄를 잊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종을 쳤다. 여보, 철아, 미안해. 아버지가 너희를 지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벌써 1년이 지났다. 사람들은 그날을 잊어가고 있다. 하지만 나는 절대 잊을 수 없다. 매일 밤 종을 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다. 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5년, 10년, 20년,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김노인은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종을 치며 죽은 아내와 아들을 기리고 자신의 죄를 되새겼던 것입니다. 김순이는 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혼자 짊어지고 계신 고통이 얼마나 깊었는지 이제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저 이상한 행동이라고 생각했던 그 종소리가 실은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이자 속죄였던 것입니다. 김순이는 일기장을 들고 다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에 도착했을 때 김노인은 여전히 의식을 잃고 있었지만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김순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왜 매일 밤 종을 치셨는지. 어머니와 철이 오빠를 위해서였군요. 김순이는 결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야겠다고. 아버지가 평생 숨기고 살아오신 이 비밀을 이제는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풀릴 것이고 마을의 갈등도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 김순이는 일기장을 품에 안고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40년 동안 혼자 감당해 오신 아버지의 아픔이 이제는 자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김순이는 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한 다음 날 마을 이장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장님, 마을 회관에서 다시 주민회의를 열어주세요.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김순이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최 이장은 망설였습니다. 김순이 씨, 지금 어르신이 병원에 계신데 마을 분위기도 좋지 않고 그래서 더욱 필요합니다. 김순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저희 아버지에 대해 오해하고 있어요. 진실을 알려드려야 합니다. 결국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서 긴급 주민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김노인의 사고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죄책감 때문에라도 참석한 것이었죠. 회관 안의 분위기는 지난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난번에는 분노와 불만으로 가득했다면 이번에는 무거운 침묵과 죄책감이 감돌았습니다. 김노인을 밀친 젊은이도 고개를 숙인 채 맨 뒤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순이가 단상에 올라섰을 때 사람들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일기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김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저희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회관 안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김순이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은 저희 아버지가 왜 매일 밤 종을 치시는지 궁금해 하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아버지께 몇 번이나 물어봤지만 말씀해 주지 않으셨거든요. 김순이가 일기장을 들어보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아버지의 오래된 일기를 발견했습니다. 김순이는 일기장을 펼치며 계속 말했습니다. 이 일기에는 1970년부터 지금까지 40년이 넘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에는 우리 모두가 잊고 있던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김순희의 말을 들었습니다. 1970년 7월 19일 밤, 이 마을에 큰 홍수가 났습니다. 김순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종지기로서 종을 울려 마을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감기에 걸려 일찍 잠들어 버렸고 깨어났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회관 안에서 작은 탄식이 들렸습니다. 나이가 많은 어른들은 1970년 홍수를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김순희는 눈물을 참으며 계속했습니다. 그 홍수로 우리 어머니와 그리고 제가 모르고 있던 남동생 철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뭐라고? 한 할머니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김노인 어르신한테 아들이 있었다고? 김순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보다 3살 어린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홍수로 어머니와 함께 회관 안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김노인에게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거든요. 이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다. 그때 김노인 어르신 아내와 아들이. 그런데 내가 깜빡했네. 다른 몇몇 어른들도 기억을 되살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순희는 일기의 한 구절을 읽어주었습니다. 내가 종을 제때 쳤다면 모든 것이 달랐을 것이다. 아내와 철이를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모든 것이 내 탓이다. 나는 이 죄를 평생 잊지 않겠다. 회관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훔쳤고 어떤 사람들은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부터 40년이 넘도록 매일 밤 12시에 종을 치셨습니다. 김순희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죽은 어머니와 동생을 기리고 그 죄책감을 잊지 않기 위해서요. 김영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다니 저희가 몰랐습니다. 박 사장도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김순희는 일기의 다른 부분도 읽어주었습니다. 매일 밤 종을 치면서 아내와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린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신다고 적혀 있어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한 분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그때 홍수로 우리 마을에서 5명이 목숨을 잃었지. 김노인 어르신 가족 말고도 다른 분들도. 정말 끔찍한 일이었어. 그 말에 나이가 많은 어른들이 하나둘씩 그날을 기억해냈습니다. 맞아. 그때 정말 무서웠지. 갑자기 물이 쏟아져 들어왔는데 김순희가 다시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미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죽은 가족을 잊지 않으려 하셨고 자신의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고 계셨던 거예요. 그 종소리는 두려운 소리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리워하는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회관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분노와 불만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깊은 죄책감과 연민이 자리 잡았습니다. 김노인을 밀친 젊은이가 울먹이며 일어났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제가 어르신을 다치게 했는데. 김순희가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여러분을 원망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최 이장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김순희 씨,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어르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씩 사과의 말을 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 성급했어요. 어르신께서 빨리 회복되셨으면. 김순희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아버지와 함께 그날을 기억해 주세요.
40년 동안 혼자 짊어지신 그 아픔을 이제는 우리 모두가 나누어 가졌으면 합니다. 회관 안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노와 갈등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따뜻한 이해와 공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마을은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김순이가 진실을 밝힌 주민회의가 끝난 지 일주일 후 김노인이 드디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김순이가 병실에서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을 때 김노인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아버지, 김순이가 기쁨에 겨워 외쳤습니다. 깨어나셨네요. 김노인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점차 주위를 둘러보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여기가 병원인가? 그의 목소리는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김순이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계단에서 떨어지셔서 일주일 동안 의식을 잃고 계셨어요. 김노인은 천천히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젊은이들이 종로를 막았던 일, 자신이 몸부림쳤던 일, 그리고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던 일까지. 아, 그랬구나. 김순이는 망설이다가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일기를 읽었어요. 김노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일기를? 네, 1970년 일기요. 어머니와 철이 오빠 이야기. 김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모든 걸 말했어요. 김노인은 한참 동안 말없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 동안 혼자만 간직해온 비밀이 세상에 드러났다는 사실에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화나셨어요? 김순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김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오히려 홀가분하구나.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 동안 혼자 감춰온 것이 이제는 말해도 되는구나.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최 이장과 마을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김영수, 박 사장, 그리고 김노인을 밀친 젊은이까지 모두 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죄송함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최 이장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어르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김영수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어르신께서 그런 아픔을 혼자 감당하고 계신 줄 몰랐어요. 특히 김노인을 밀친 젊은이는 무릎을 꿇고 울먹였습니다. 어르신,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김노인은 젊은이를 바라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거라.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나도 너무 완고했던 것 같구나. 마을 사람들은 김노인의 너그러운 마음에 더욱 미안해했습니다. 김노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알고 있었다. 여러분이 힘들어 하신다는 것을. 하지만 그 종을 멈출 수가 없었어. 그 시간만큼은 아내와 아들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거든. 이 할아버지가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혼자 아파하지 마세요. 저희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박 사장이 제안했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매년 7월 19일을 추모의 날로 정해서 그날만큼은 모두 함께 종을 울리면 어떨까요? 김노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 그래도 되겠나? 김순이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할 거예요. 한 달 후 김노인은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몸은 많이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지팡이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김노인을 맞이했습니다. 어르신,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이들까지 나와서 꽃다발을 전해주었습니다.
예전에 김노인을 무서워하던 그 아이들이었는데 이제는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그해 7월 19일 1970년 홍수가 일어난 지 정확히 43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종로 앞에 모였습니다. 김노인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김순이가 옆에서 모시고 있었습니다. 오후 8시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묵념을 했습니다. 1970년 홍수로 목숨을 잃은 5분을 기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김노인의 아내와 아들, 그리고 다른 희생자들을 모두 기억하는 시간이었죠. 밤 12시가 가까워지자 김노인이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김순이가 부축했지만 김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해보고 싶다. 김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종로로 올라갔습니다. 계단 하나하나가 힘들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종로에 도착한 김노인은 평소와 같이 종 앞에서 묵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최 이장, 김영수, 박 사장을 비롯해 10명의 마을 사람들이 함께 종로로 올라왔습니다. 어르신,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최 이장이 말했습니다. 정확히 12시가 되자 김노인이 종채를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함께 종채를 잡았습니다. 쿵! 첫 번째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종소리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아니라 따뜻한 추모와 기억의 울림이었습니다. 쿵! 쿵! 12번의 종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집에서 듣고 있던 마을 사람들도 이번에는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요히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12번째 종소리가 끝나자 김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요. 김순이가 아버지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와 철이 오빠도 기뻐하실 거예요. 이제 마을 모든 사람이 함께 기억해드리니까요. 그 후 마을은 매년 7월 19일을 추모의 밤으로 정했습니다. 그날 밤 12시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함께 종을 울렸습니다. 종소리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의 소리가 아니라 잃어버린 사람들을 기리고 공동체의 사랑을 확인하는 치유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김노인은 그의 겨울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은 평온했습니다. 43년 동안 혼자 짊어졌던 짐을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고 마침내 아내와 아들에게 당당하게 갈 수 있게 되었거든요. 지금도 그 마을에서는 매년 7월 19일 밤 12시에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종소리를 통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공동체의 소중함을 되새깁니다. 아픔을 넘어선 치유의 울림이 오늘도 마을에 평화롭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